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얘기를 치과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상악동 거상술이 뭔지, 상악동 거상술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상악동 거상술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지, 하고 나서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했던 상악동 거상술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상악동 거상술이 뭔지,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쪽이고 이게 이쪽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리는 게 뼈거든요. 이렇게 뼈가 굉장히 얇아.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거 함기화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뼈가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치아가 있었을 때는. 근데 치조골이라는 거는 내 치아가 있을 때 뼈가 유지되는데, 이를 빼면은 치조골은 없어져요. 치조골은 없어지고 그냥 그 더 본질적인 뼈만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뼈가 쭉 내려가서 공기구멍이 더 커진 상황이에요. CT를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뼈고, 이 검은 거는 그냥 공기구멍이거든요. 상악동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기에도 임플란트 심기에 이거 1, 2mm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얇잖아요. 임플란트가 아무리 짧아도 한 6mm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다 이제 뼈를 어떻게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예전에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의사들도 대단해. 그래서 이 뼈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입 안쪽이고 이게 상악동이고 여기가 치아가 다 있는 부위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 치아가 여기 있거든요. 이 치아의 이 바깥쪽, 이게 안쪽, 이게 씹는 면,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는 이가 이제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뼈를 만들어 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 바깥쪽 뼈를 뚫어요. 이 바깥쪽 뼈를 뚫으면 여기에 얇은 막이 있어요. 슈나이데리안 멤브레인이라고 얇은 막이 있어. 이 뼈를 딱 뚫은 다음에 이 막을 젖혀. 이 막을 젖히면은 이 막을 살살살살 건드려 가지고 막을 싹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공뼈 같은 걸 넣어. 그래서 인공뼈 같은 걸 넣은 다음에 기다려. 그러면은 이만큼 뼈가 생겨요. 그 인공뼈라는 게 다 뼈가 된다기보다는, 진짜 우리 몸이 대단한 게, 그 인공뼈를 넣는 거는 약간 볼륨감을 유지하는 목적이에요. 스캐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륨감을 유지를 해주면 피가 그 사이에 막 스며들어서 그 인공뼈에 그 구멍들이 있어요.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 몸에 새로운 뼈가 생겨. 그래서 합성된 새로운 뼈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수술하기 전이에요.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을 했어요. 동일 부위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구멍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제가 여기다 이만큼 뼈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 뼈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이만큼 뼈를 집어 넣은 겁니다. 어느 정도 내 뼈가 좀 두껍게 있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기도 하는데, 이분은 뼈가 되게 얇고 뼈도 되게 물렀어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만 먼저 했고 한 몇 달 더 기다렸어.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뼈 이식을 하고 그 뼈가 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 심는 겁니다. 이만큼 뼈 이식을 해놓은 데다가 추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임플란트를 심은 직후에,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게 뼈 이식을 해놨던 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뼈 이식을 이만큼 해놨는데 그때보다 볼륨이 좀 줄었죠. 그러니까 뼈 이식이라는 거는 100을 한다 그러면은 한 몇 달 지나면 7, 80 정도 줄어. 그래서 의사들이 일부러 좀 과하게 해. 그래야지 나중에 좀 줄어들 것까지 예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뼈 이식을 한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잘 심은 거죠. 이런 거를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상악동 거상술도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라테럴 사이너스 리프트라고 해서, 라테랄은 옆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가서 사이너스를 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상악동 거상술, 제일 뼈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진짜 내 뼈가 한 1, 2mm 밖에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크레스탈 사이너스 리프트라고 해가지고 뼈가 한 4mm, 5mm 있으면 망치로 퉁퉁퉁 치거나 그 들어 올리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 3mm 정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되게 간단해. 오늘은 라테랄 사이너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뼈가 진짜 부족한 경우, 한 1, 2mm 밖에 없고 종이장처럼 얇고 이런 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이를 먼저 빼면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 2-3달 기다렸다가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도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이런 거 다 따지면 거의 1년 걸려요. 이제 여기까지는 개론이었고,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본 분이랑 비슷하죠? 여기가 이제 이가 빠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일단 열어요.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절개를 해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젖힙니다. 쭉 젖히면 이렇게 뼈가 드러나죠. 이 안에는 아까 이 빨간색, 이게 제가 말씀드린 슈나이데리안 멤브레인이라는 이 뼈 안에 이 막이 있어. 우리는 여기서 구멍을 뚫어서 이 막을 노출시키고 그걸 들어 올릴 겁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 젖히지는 않는데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젖힐게요. 라테랄 사이너스 리프트라고 했잖아요. 이 뼈 기준의 라테랄은 여기거든요. 여기 뼈를 갈아야 돼. 우리가 임플란트가 여기 들어갈 건데 한 요 정도의 구멍을 냅니다. 두 가지 정도 방식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이 라운드버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여기 알갱이가 박혀 있어서 일반적인 이 라운드버랑 이거랑 좀 다르죠. 여기는 반짝반짝 하잖아. 이게 좀 더 섬세하고 좀 덜 찢어져요. 그래서 이런 라운드버를 가지고 여기를 구멍을 이렇게 내요. 근데 이것도 너무 귀찮다. 그다음에 이것도 찢어 먹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이런 특수한 기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끝이 뾰족하지 않아. 면은 갈리는데 이 끝은 찢어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또 하기도 해요.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약간 붉은빛이 보이죠? 뼈를 갈다 보면은 막이 보여요. 들어갑니다. 막이 나타났죠. 이게 아까 말한 슈나이데리안 멤브레인.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들어 올려야 돼. 이게 또 들어 올리는 기구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만 사용하는 기구가 나와. 이걸 가지고 여기 기구를 싹 들어가면 여기 살살살살 이렇게 박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번 이게 박리가 딱 잘 들어가면은 갈비 뜯을 때 싹 발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멤브레인이 잘 박리가 돼.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 멤브레인이 살짝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노하우를 사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같은 걸 덮어서 찢어진 부위를 커버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안 찢어지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좀 더 큰 걸로 이렇게 쭉쭉 들어갑니다. 쭉쭉 들어가면 여기 안에 뼈가 보이죠? 하얗게. 저쪽 뼈가 이 뼈랑 이 뼈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기구가 딱 닿을 때까지 잘 박리를 해야 돼요. 전지적으로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들썩들썩 하는 게 보이죠? 이 막을 내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위에서 볼 때. 보이시죠? 기구가 들썩들썩 하는 게. 이 막을 막 이렇게 박리를 하는 이유가 이 사이에다 뼈를 집어 넣을 거거든. 근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면 막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막을 박리를 잘 해가지고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뼈를 넣는 겁니다. 뼈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블럭본이라고 해가지고 딱딱하게 된 뼈들도 있고 이런 파우더 형태로 이렇게 가루로 된 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염수를 더 넣어서 하는데 그다음에 시린지 타입으로 짜서 쓰는 것도 있고 저는 시린지 타입을 쓰지는 않고 그냥 그건 개인 취향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젖혔어요. 여기다 이제 뼈를 집어 넣습니다. 이거는 모형 볼륨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넣어볼게요. 이런 뼈를 쭉 집어 넣어요. 여기다가 쭉쭉쭉 집어 넣습니다.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집어 넣어요. 집어넣고 이런 뼈를 집어넣어요. 여기 넣으면 쭉쭉쭉쭉 들어가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봐봐요. 올라왔죠. 이게 쭉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더 넣어볼게요. 뼈를 뭐 얼마나 넣을지는 여기다 상악동 거상술을 한 다음에 뭐 임플란트를 뭐 몇 개 심을지 뼈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양이 결정되는데 그래도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뼈를 꽤 많이 넣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올라왔죠. 이렇게 하고 임플란트를 뭐 동시에 심어도 되겠다. 옆뼈가 그래도 좀 딱딱한 편이고 그래도 한 2mm 정도 있다 하면은 여기다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거고 안 되겠다. 이거는 기다려야겠다. 그러면은 이걸 덮고 기다립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구멍을 냈으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런 아까 다이아몬드 가버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라테랄 윈도우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창을 냈다고 해서 윈도우 오프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따서 뺐다가 뭐 다시 뼈를 넣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막을 가지고 여기 막을 넣어서 막을 덮어주고 안 그러면은 이 잇몸 살이랑 저 뼈랑 약간 유착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꼬맵니다. 꼬매 보겠습니다.
옆에 수직으로 그은데도 한두 번을 꼬매주는데 여기가 좀 환자분들이 불편하다는 걸 좀 느껴져요. 왜냐면 여기가 볼 옆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실을 꼬매면은 따갑다 그래. 헐어서 상처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길게 하면은 덜 따갑고, 아예 짧게 하면은 이것도 좀 최소한으로 못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좀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며칠은 유지를 하는 게 좋아서 며칠만 잘 견디시고, 너무 불편하면 이게 볼살에 닿아가지고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요거 때문이거든요. 며칠만 지켜보고 잘 치유되면 이건 먼저 제거해드리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죠. 여기 뼈를 집어 넣었고 몇 달 기다리면은 우리가 넣은 뼈랑 그 사이에 피가 차면서 새로운 뼈가 형성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시 몇 달 있다가 다시 째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째고 들어가서 임플란트 심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악동 거상술을 하신 분들은 지금 보면 우리가 막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이 어디냐면 코 옆에 있는 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피가 날 거예요. 피가 날 수밖에 없어. 코피가. 놀라지 마시고 코피 나면은 닦아셔라. 코피 난다고 흥 풀면은 피가 더 나거든요. 코피 나면은 그냥 꺼지로 흘러나오는 것만 닦으시면 되고, 빨대로 빨아먹거나 침을 뱉거나 음압이 형성되는 걸 하면 안 돼. 사랑니 발치했을 때랑 똑같아. 그렇게 하면 피가 계속 날 수 있어. 알겠죠?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뭐 다른 거 발치한 거랑 비슷한 주의사항 지키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상악동 거상술이 뭔지, 왜 필요한지, 하고 나면 어떤 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 본인이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상악동 거상술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는 수술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임플란트 수술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좀 다 잘 잡으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케이스를 했을 때는 관리가 안 되면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게 아무리 좋은 뼈를 만들었어도 진짜 원래 뼈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감염에 좀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은 상악동 거상술까지 해서 임플란트 심은 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한 번 망가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급속도로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병원에 자주 가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스케일링 잘 하시고 보철물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집에서는 본인이 치간 칫솔이랑 치실 잘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상으로 이바다였습니다.